지금 아침 9시인데요 아침 대바람부터 가게에 스피커를 떼러 왔어요. 어제 음향 점검을 하는데 이 위에 트위터는 작동을 하는데 아래 15인치 우퍼가 안 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고음부만 나오기 때문에 챙강챙강 음악 소리는 나오는데 보컬은 전혀 안 빠져요. 이 중저음부를 담당하는 여기서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앙헬레스 다운타운에 스피커를 싣고 가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일복이 터졌네. 일복이 터졌어. 하나 해결하면 뭔가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해결하면 뭔가 또 하나 생기고 계속 그러네요. 역시나 전자드라이버 없이 수동 드라이버로. 네, 우퍼가 역시 안 돼요. 되게 보면 이런데 수리하러 가져오면 또 딱 작동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황당하고 귀찮은데 다행이란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무튼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확인했어요. 고음부는 작동하고 저음부는. 여기가 얼마 전에 선풍기를 수리했던 집이에요. 발브레이크입니다. 발브레이크. 맡겨놓고 스피커를 맡겨두고 이따가 오랍니다. 한 12시쯤 오라 해요. 지금 9시 반이니까 한 2시간 반 뒤에 다시 오면 될 것 같아요. 제 예상과 비슷한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그 안에 그 보이스 코일이라고 있거든요. 그 코일이 타거나 뭐 잘못됐을 수가 있대요. 그럼 이 사람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스피커 수리하는 거 구경한 적이 있는데 보이스 코일을 감더라고요. 감는 그 도구가 있어요. 휘리리리 그건. 근데 한국은 아마 안 감을 거야. 그 인건비면 차라리 그냥 버리고 새 제품으로 대체하지. 근데 여기는 보이스 코일을 감아서 스피커를 재생합니다. 아무튼 집에 갔다가 이따가 다시 와야겠어요. 이 차를 팔아버릴까도 여러 번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차를 못 팔겠더라고요. 저 스피커 무게가 상당합니다. 15인치 우퍼 같은 경우에는 꽤 무게가 나가요. 덩치도 크고. 그래서 제 오토바이 뒤에다가 끈으로 묶어서 매달지는 못해요. 아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필리핀 타임을 감안해서 오후 한 2시쯤 가야겠어요. 12시에 오라는데 점심 먹고 한 2시쯤 가야겠습니다. 괜히 12시에 차 끌고 또 낑짝낑짝 갔다가 안 돼 있으면은 나 미쳐.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만약 수리가 완료됐으면 스피커는 트라이시클에 싣고 그렇게 올까? 왜냐면 차를 뺐다 꼈다 하는 것도 확실히 오토바이보다는 엄청 귀찮아요. 운전하기도 그렇고 차 밀리고. 오토바이는 거의 안 밀리거든요. 아무튼 이따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이제 스피커 찾으러 왔어요. 여기 아저씨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코일 작업을. 합성 되겠네. 합성. 오케이라. 스피커 찾아서 이제 가게로 복귀합니다. 수리비는 350페소 나왔어요. 그 정도면 뭐 사기나 눈탱이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저 집 제 단골이거든요. 어차피 저한테 눈탱이를 친다던가 아마 그런 일 없을 겁니다. 350페소면 적절하게 나온 것 같아요. 가게 가서 또 스피커 걸어야죠.
네, 오랜만에 차를 가지고 나가는데요. 오늘은 이게 제가 차 시동을 거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 차를 팔기로 했어요. 제 지인이 차를 보고서 차 상태를 보고 산다고 하는데 거의 살 것 같던데요. 제가 가격을 워낙 싸게 말해놔서 그냥 툭 던지듯이 던졌는데 갑자기 차를 팔아달라고 그 지인한테 싸게 가격을 툭 던져놨는데 바로 자기 친구한테 차를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라는 분도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인의 지인에게, 지인의 지인에게 차를 팔러 지금 보여주러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이 아니구나. 지인의 지인에게 차를 보여주러 지금 가려고 합니다. 제 차를 구매하고 싶어 하는 분도 업무가 6시에 종료되고 저도 일이 6시에 끝나기 때문에 6시 정각에 만나기로 했어요. 지금 한 15분이면 가요. 저희 집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6시 약속에 지금 만나러 가는 길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차 한 달에 한 번, 두 번 타는 차 괜히 갖고 있어 봐야 신경만 쓰이고 그냥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차가 진짜로 필요할 때는 그랩을 부르려고요. 그랩,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를 마트에서 주로 물건들을 많이 살 때, 그럴 때 쓰거든요. 생수나 뭐 그런 거, 라면을 박스에 산다던가.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마트에서 물건을 많이 사는 날은 그랩을 불러서 집에 오면 될 것 같아요. 차가 꼭 없어도. 오랜만에 마운틴뷰 쪽에 오토바이 골목에 왔습니다. 요즘은 오토바이 오일을 여기서 안 갈고 야마 센터로 제가 직접 가기 때문에 이 동네는 굉장히 오랜만에 오네요. 뭔가 지금 장착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뭘 다 뜯어내. 윈도로 투어 때 이거 충전 안 돼가지고 충전 단자가 다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이걸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손잡이 핸들도 인터넷 주문했어요. 이 아저씨 전기 기술자 같이 안 생겨서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많이 해봤겠죠. 뭐 믿사옵니다. 잘하겠죠. 땡큐구야. 이 아저씨는 저 지난번에 타이어 교체해준 아저씨. 야, looks so very difficult. Yeah. That's why. You guys I like it.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저게 무슨 법칙이 있나봐요.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끼우지? 하긴 그러니까 기술자지. 저렴해. 이 아저씨 용문신 엄청 저렴해 보입니다. 용을 약간 다큐멘터리로 그렸는데요. 저녁시간 집 앞에 뜬금없이 지프니가 주차되어 있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며칠 전 저희 집 바로 옆집에 이사를 온 입주자의 지인들이 단체로 지프니를 타고 옆집에 집들이를 온 상황인 듯 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들어가면서 보니 새로 이사온 옆집에는 집들이 파티가 한창 진행 중인지 많은 사람들로 시끌벅적한 분위기였는데, 한동안 조용했던 옆집이 그렇게 북적이는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은 집주인으로 보이는 여성분과 작별 인사를 나누더니 곧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프니를 타고 떠나는 것 같더군요. 오랫동안 저희 옆집에는 백인 할아버지와 젊은 필리핀아 커플이 살다가 이사를 나갔는데, 이번에 옆집에 새로 이사온 입주민은 젊은 필리핀 여성분이 혼자 이사를 온 것 같습니다.